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유튜브 채널 연지가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소개 영상을 제가 이제야 만드네요. 일단 이 채널이 영어 공부 채널인 만큼 제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양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직업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직업은 저를 학원 영어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제 본업은 프리랜서 번역가예요. 지금은 4년째 호주의 한 IT 회사에 소속이 돼서 Localization Manager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집에서 제가 9시에서 6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도 밖으로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시드니로 1, 2주 정도 출장을 가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년 팀빌딩 엑서사이즈가 있어서 발리나 각종 섬으로 여행을 가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외에는 제가 완전한 집순이로 집에서 플스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많고요. 요즘에는 디비전2가 나왔죠? 디비전2 재밌어요. 다들 해보세요. 이건 너무 TMI네요. 다시 직업과 관련된 얘기로 넘어갈게요. Localization Manager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Localization이라는 건 단순 번역이 아니고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서비스를 런칭할 때 이 서비스 자체의 모든 프로세스를 현지화하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Localization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잘 되어 있네요. 혹시 직업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 두 번째 직업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토플 과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토플이랑 뭐 회화랑 IELTS랑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계속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대학교 초반에는 용돈을 벌려고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돈이 목적이라기보다 이제 학생들의 니즈를 계속 파악하고 수업을 원하는 분들만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학생을 몇 명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온라인상으로는 지금 네이버에서 네이버 블로그 바른토플 바른독학영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네요. 그리고 작년 5월 정도에 유튜브 채널을 열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하나 정도씩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일이 정말 많을 때는 6시에 퇴근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2주 전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제품 몇백 개를 한꺼번에 이제 번역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제너럴 매니저가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랑 미팅을 한다고 하면 또 통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닥칠 때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는 풀타임으로 전념을 하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블로그는 일주일에 2개 정도, 글 2개 정도, 그리고 유튜브는 영상 1개 정도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직업적인 소개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이런 폴을 했었죠. 제가 이 폴을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되게 오후에 급하게 제가 오프가 있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이 영상을 찍는데 또 급하게 폴을 올려서 거의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은 이제 이 영상에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이제 2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디만 좀 가리고 여기서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분은 되게 짧아 보이는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보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번역이 가능하냐, 아주 잘해야 번역이 가능한데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이유는 뭐냐면요, 번역물이 모두 같은 퀄리티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 같은 분야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법률 번역, 의학 번역, 과학 번역 이런 분야별로 번역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물을 받아봤을 때 이 사람이 번역까지만 실력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번역이 가능하냐, 이 질문은 약간 애매한 질문이고요. 만약에 내가 뭐 번역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영어 실력이 최소한 뭐 토익으로 치자면 거의 뭐 그냥 가서 봐도 만점을 받으시는 정도의 실력? 그리고 토플로 보자면
그냥 가서 봐도 100점 넘는 정도의 실력? 그 정도의 실력이 뭐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시험으로 보자면. 번역이라는 파트 자체가 이렇게 시험으로 단편적으로 나타내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시험 점수를 말씀을 드려야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기준을 그 정도로 제가 잡아봤고요. 그리고 가장 최상의 번역가의 상태는 bilingual이라고 볼 수 있죠. 영어가 한국어처럼 편하고 혹은 한국어가 영어처럼 편한 거. 그 정도 되면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통번역 대학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대학인지 대학원인지 제가 확실치가 않은데 제가 대학원을 나온 건 아니라서 그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순 없지만 이 정도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실력이 높진 않아도 돼요. 다만 나올 때는 그냥 못 나오는 거죠. 굉장히 실력이 높아져야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번역 쪽으로 직업을 생각하시는 게 아닌데 그냥 영어를 정확히 배우고 싶으신 건데 왜 번역에 관심이 있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거랑 번역을 하는 건 또 조금 다르거든요. 번역을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모두 번역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영어를 잘하거나 외국어를 잘하면 그 언어의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모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할 뿐 아니라 한국어, 예를 들어 영한 번역이라고 친다면 한국어 번역 실력도 좋으셔야 번역을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번역에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 그냥 영어 실력을 영어를 공부해서 높이시면 돼요. 제가 어릴 적에 공부했던 방법은 여기에 제가 초반부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어떤 원서책을 받고 어떤 미드를 받고 제 생활 습관과 뭐 영어 공부 습관이 어땠는지 다 설명을 해뒀으니까 이 영상 초반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조금 길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번역이랑 영어 실력을 1대1로 관계를 짓지 말고요.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은 번역에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직업을 갖게 된 동기, 노력들, 가짐으로서의 이점? 그러네요. 자소서 같은데 일단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직업을 갖게 된 동기는 제가 번역은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고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각종 종교단체 있죠. 뭐 Save the Children 이런 되게 구호단체에서 오는 편지 같은 거 그걸 번역하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봉사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는 이제 프리랜서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옆에 사이트 조금 띄워놓을게요. 여기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일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거고요. 그때 그 직업을 갖게 된 동기가 뭐겠어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가 그게 제 취향이나 제 성격이랑 맞아서 그냥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제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이제 뭐 체크리스트나 어떤 걸 이뤄야 한다 이런 목적을 세워서 했다기보다 그냥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영어나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냥 평소 관심이 그냥 이 직업으로 이어지게 된 거지 뭔가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제 성향이 직업과 잘 맞아서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흘러왔다가 더 맞겠죠? 지금 이 직업 자체가 아까 말했듯 제 성향이랑 딱 맞으니까 가장 큰 이점으로 보자면 직업에서 행복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냥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평소에 언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하고 있으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배우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배우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최대 이점은 제가 집순이라 그랬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도 저에게는 최대 이점이겠죠. 근데 뭐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교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직업을 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번역가라고 다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인하우스나 로펌이나 대기업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이점은 집에 있는 거고요. 아마 다른 번역가에게 물으면 또 이점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일단 질문하신 거 두 개 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질문 이외에 궁금하신 점, 이 직업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뭐 영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중급 영문법 그리고 잔소리 여러 가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